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인간관계 확장은 인간에게 과거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인간들에게 새로운 또 차원의 불안감 또한 안겨주게 되었죠.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가 확장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상상하지도 못한 불안감을 또 떠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신의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는 것, 그로부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감의 위기죠. 누군가는 누군가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일 뿐이죠. 결국에 그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자아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거기에만 취입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까먹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타인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자아가 어떻게 위협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교만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평생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지, 오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가 들려왔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생일을 하루 앞둔 날 벌어졌다라는 것이었죠. 전날 저 시간에 저는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카카오톡이 막 오더라고요. 그 카카오톡 내용이 저거와 관련된 속보가 막 저한테 이제 왔던 것인데, 처음에는 제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이분이 아닐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저분의 평상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특히나 외모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녀가 같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과거에 이제 저분이 올렸던 SNS에 글을 보니까 두 분 사이가 굉장히 긴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카카오톡의 내용도 얼마나 지금 친구같이 보냅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의 SNS에 이런 식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랬던 저분이 저런 식의 선택을 두 사람이 같이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평상시에 뭐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이후에 공개가 됐죠. 실제로 2014년 인터뷰도 보게 되니까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가려움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민감해서 화장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밝힌 적도 있었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그 맥락을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어머니께서 딸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란지 간에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얘기하거나 그거를 기반해서 어떤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결혼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지 지당한 것이에요. 하물며 저랑 지금 일면식도 없고 평생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분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은 이미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미지밖에 없는데, 사실 내가 그 사람의 본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실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자꾸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박성광 씨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그 콤비로서 두 사람이 많이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야,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 평상시에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박성광 씨가 눈치도 제대로 못 채고 감히 그거를 갖다가 개그로 써먹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광 씨가 악플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광 결혼하는 거 보고 허탈감과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혹시 이거 박성광 때문인 거 아니냐. 실제로 보십시오. 이런
이런 식의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침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그 추측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광 씨 또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것이고 놀랍게도 이분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것이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 봐라. 평상시에 그렇게 외모에 관심이 없는 척 하더니만 결국에는 외모에 대해서 굴복하게 되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지금 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인지 지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결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선 침묵을 하고 이분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니크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완벽한 쌩얼입니다. 고등학교 때 피부과에서 오진에서 박피를 6번이나 했어요. 너무 아파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휴학을 했고 대학교 때 재발해서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그맨이 되어야지 맘 먹었어요. 제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과 나온 거 아시죠? 중고등학교 때는 주입식 교육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거 하는 거 좋아하는 노예 참 즐겁게 열심히 했어요. 다만 좀 특이했던 점이 있다면 교실 뒤에서 웃기는 애들 있죠. 음지 속의 개그맨, 어둠 속의 희극인 제가 약간 그런 애였어요. 3학년 8반 전교 1등 웃기대 하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다 특별한 꿈이 없어가지고 점수에 맞춰 대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듣고 싶은 과목을 직접 골라 수강 신청을 하래요. 그래서 친한 친구 만들어서 그 친구가 수강하는 과목을 똑같이 4년 동안 들었어요.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4년을 친구 따라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도 가게 됩니다. 노량진 건물 8층에 위치한 학원 참 열악했어요. 좁은 방에 유명 톱 강사 강의 듣겠다고 5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방놀이 내리는 거예요. 노량진이라 한강이라 남산타워랑 다 보이는데 통유리로 된 교실에 있으니까 뷰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런데 500명 중에 아무도 그걸 안 보고 필기만 미친 듯이 적더라고요. 앉아서 2시간 동안 눈 오는 풍경을 봤어요. 그때 저 한방눈도 저렇게 자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언제까지 액서사리로 살아야 해. 그러다가 내가 행복한 때는 언제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필름이 멈췄냐면요. 반에서 3-4명 모아놓고 웃겼을 때 이건 아니야 하고 고시원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그맨 시험장을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합격을 했대요. 일반적으로 못생겼다, 뭐같이 생겼다, 보기 싫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개그 집단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단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었죠. 잇몸 교정도 안 하고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길 원하잖아요.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 주겠냐.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다. 평생을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의 노예로, 뭐의 노예로, 타인의 노예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다 바뀌었죠. 혼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선택하지 못했어요. 친구가 하자라고 하는 거, 수강 신청하자라고 하는 거 다 따라했고 결국에 그래서 노량진 학원까지 따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상태로 타인의 노예로 계속 해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딱 순간에 뭐를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까? 내가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처음으로 그때 질문하게 됐다라는 거죠. 한방눈이 펑펑 오는 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교실을 박차고 나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다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지? 어떤 사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이 사람은 한방눈이 펑펑 오는 날 더 이상 내가 타인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나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한방눈이 있었습니까? 평생 한방눈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한방눈을 보고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타인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것인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은 침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떠벌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타인을 지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관계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행의 시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걸 결코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나고 내가 너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냐,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큼 사랑을 가정한
폭력이 있을까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멀어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나는 너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침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선 침묵하도록 내버려 두고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는 거. 그것이 바로 그 교훈이 바로 저분이 우리한테 남겨준 마지막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